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이제 채권조사 중 특별기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경우,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이란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채권입니다. 늦은 거죠, 결국.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신고기간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파산관제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거나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그 기일 후에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한 경우에 법원이 그 조사를 위하여 정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실무상 전자의 이유로 특별기일 예는 거의 없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회생법원은 20회지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채권조사의 특별기일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기일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실무상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은 파산관제의 신청에,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파산관제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한다. 통상 파산관제인은 중간배당 또는 최후배당을 앞두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을 배당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경우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므로 법원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에서 조사할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을 가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에서 조사할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이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결정과 송달비용,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공고비용 및 그 결정의 파산관제인 및 채무자 및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송달비용, 파산관제인이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에서 배부할 파산채권 조사 결과파 인쇄비용 상당액 및 파산관제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수 상당액 등이 포함될 것이나, 실무상 예납금은 조사할 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에 대한 비용 예납명령의 송달비용과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는 송달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편요금만 좀 내고 있어요, 채권자들한테. 만약에 채권자가 10명이면 한 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100원인가 그러죠. 51,000원. 20명이면 10만원 정도 내게 해야겠죠. 비용 예납 명령을 받은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 33조에 의하여 민사소법 116조 2항이 준용된다고 봐 법원은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경우 309조 제1항 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나 33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18조 2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법원이 채권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나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각하시키고 있습니다. 비용 안 내면. 비용 예납 명령을 받은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그 비용을 납부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특별기일을 정하고 결정을 공고하며 이제 관제인,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이제 송달합니다.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은 조사할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대체로 결정일로부터 3주 내지 4주 이내로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사할 신고된 파산채권이 목록을 첨부하여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신고한 파산채권자는 출석할 필요가 없음을 알리기도 합니다. 기일이 진행 절차 및 기일 종료 후의 절차, 이건 일반 기일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확정 효력. 채권조사 기일에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제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는 채권액, 우선권, 법 44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이 확정됩니다. 파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60조에서 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이를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 절차 내부에 있어서 불가쟁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이러한 불가쟁력은 파산관제인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조사 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제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채로 파산채권자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권 행사하여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조사 기일 당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 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이러한 채권을 다투려면 기재의 잘못, 절차적 오류,
명백한 위산, 잘못 계산한 거예요. 오기 등에 관하여는 판결이 경정에 준하여 법원이 경정 결정에 의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이 판결을 받아 이를 잡거나 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소, 청구의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조사 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던 파산채권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 파산 절차 외부에서 제3자의 변제 등으로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된 파산채권이 확정된 후 파산 절차 내에서의 배당 이외의 사유로 파산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파산관계인이 신고한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지 않으면 청구이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취하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한편 재단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상 파산관제인은 재단채권임을 이유로 이의를 진술하나, 만일 파산관제인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시인한 경우 채권의 성질이 파산채권으로 바뀌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재단채권을 단순히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의 성질이 파산채권의 성질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했다가 나중에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만 가지고 바로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재단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특별기일 및 채권 확정의 효력, 파산채권 확정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 시부인 등에 관한 개별적 검토, 별채권, 그 다음에 다수당사자 채권 채무관계 쭉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